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4일 머니포스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엔저 일본 평균 임금 1달러 200엔이면 그리스에 밀려 OECD 최하위 수준으로입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이에 따라 일어날 상황을 예측한 칼럼이군요. 누리꾼들이 저마다의 분석과 분노를 쏟아내며 패닉에 빠져 있는데요.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찾자는 말까지 나오는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나쁜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다.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가 떨어져 1년 전 1달러 110엔 안팎에서 1달러 150엔 가까이 급락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달러 200엔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엔화 가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된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는 일본으로부터 노동력을 빼앗아간다. 월급 액수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달러 기준으로는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본의 평균 임금은 OECD 가입 1명 선진국 34개국 중 24위, 한국 19위보다 낮다. 이는 1달러 109엔이었던 2021년 데이터로 200엔으로 비교하면 그리스나 라트비아 등에도 밀려 최하위 수준이 된다. OECD 미가입국 중국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경제평론가 가타니 씨가 지적한다. 중국은 도시와 지방의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홍콩의 1인당 소득은 일본보다 높고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도 이에 가깝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는 현재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지만 조만간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등에 밀릴 것입니다. 경제 대국에서 추락하는 것이다. 그런 일본 경제의 추락을 민감하게 느끼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엔화 약세로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충분하지 않게 된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 일본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보면 일본은 물가가 싸 여행지로는 매력적이다. 해외 관광객은 늘고 인바운드 수요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 노동력이 싸지면 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 경제 부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도망치면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화한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진 일본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일본인들이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환율은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미국이 달러의 유통을 줄이려는 반면 일본이 엔화의 유통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하니 엔화 약세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게다가 지금의 환율은 시장의 의도를 가미한 장래 예측의 숫자이기도 하고 최근 기업들의 중간 결산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일제히 엔화 약세의 함축적 이익으로 매출액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먼저 국내 임금 인상 흐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엔화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익을 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증산을 설비 연구 투자와 고용 증가로 실현하면 인력 부족이 나타나 임금이 상승하고 해외에 팔리는 물건이 늘어나 통화 강세가 됩니다. 그러면 더욱 호경기를 맞게 됩니다. 저금리 환경 하에서는 자금 수요 부족, 자금 공급 과잉이므로 외부에서 금융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설비 연구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제 자금 조달 정책에 의한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RB 지수는 7월 초쯤에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달러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미국은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어 내년 경기 침체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에서 흐름이 바뀌어 달러 약세 방향으로 가는 한 요인이 됩니다. 더불어 미국에 이어 영국도 0.75%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엔화에 그다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엔저 경향은 흐름이 바뀌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 침체의 근본 요인은 정부가 경제의 핵심인 가계를 계속 멸시했다는 데 있다. 통화는 경제의 혈액이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조혈작용이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펌프 기능이다. 애초에 차원이 다른 완화는 옳았지만 원래는 풀린 통화를 재정정책을 통해 충분히 가계에 반영해 시중에 순환시켜야 했는데 정부는 이를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소비세를 올려 가계를 더욱 약화시켰다. 그 때문에 일본은행은 완화 출구의 타이밍을 잃었다. 일본은행이 풀어낸 통화는 기업 회계에 내부 유보로 체류해 움직이지 않고 금융 완화 효과를 무마하고 있다. 내부 유보는 세제를 사용해 강제로 회수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 해외에서 공장을 유치하려면 절대 공업용수와 전력을 확보해야 말이 된다. 전력은 쌓아야 의미가 있으니 원자력 발전을 증설하는 수밖에 없다. 물은 국내 농가를 희생하더라도 공급하겠다 약속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력은 설비 투자로 더 적은 인원으로 생산하게 된다. 단순 노동자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임금이라는 형태로 일본에 흡수되는 일은 적어진다. 설비 투자도 외국 유치라면 그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계 기업의 설비만 늘어날 뿐이다. 즉 설비 투자도 국내로의 파급은 작다. 결국 외자를 불러들인다 해도 옛날처럼 경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법인세도 일본이 아닌 본국에 낸다면 세금 면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 인구 감소, 경제 규모 축소는 확실하니 펀더멘털을 보고 엔화를 살 요소는 없다고 생각해. 금리도 싸고 모처럼 이참에 국내 제조업이 부흥해 수출 대국으로 다시 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비해 인력으로 하는 일은 줄었다고 해도 일할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원래 자원도 아무것도 없었던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 수출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국민에게 환원되고 그것이 임금 상승과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공장 세우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113엔에서 152엔까지 난리입니다. 39엔의 인상폭입니다. 152엔부터 200엔까지는 48엔의 차이가 있습니다. 떠들썩했던 39엔 상승보다 더 강한 상승이 없으면 200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재료가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엔화 약세로 가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군요. 장수할 수 있게 되고 70세 정년이 되고 완전 주 5일 근무제, 잔업규제, 유급 완전 소화, 남성 육아휴직 등이 정착되면 일본의 평균 임금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를 우선하는 단계를 넘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나갈 겁니다. 이미 일본인조차 해외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있을 이유가 없다. 다만 기업의 적극적 임금 인상은 시작됐다. 이익률이 나쁜 회사는 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도산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돌쇠 한마디. 암울한 앞날이 걱정이라도 희망을 찾는 건 필요하겠죠. 다만 옛 영광은 있고 보다 현실적인 꿈을 품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